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첫날인데, 이번 주 첫날인데, 시원하게 그냥 외국인들은, 예, 오늘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가 많아요. 예,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빠지게 하고 있는데요. 예, 그냥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아예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의지, 희망, 싹을 확 잘라버리겠다.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파는 것 같습니다. 왜 파는지, 그리고 지금 주가가 빠지는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예, 근데 여러분, 요건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뭐 한 2.5% 삼성전자 뭐 거의 2,000원 가까이 지금 뭐 빠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 그 바닥과 그 코로나 바로 전에 최고점과의 비중이 약 한 30% 가까이 빠졌는데, 지금 1월 달에 최고점 대비 약 28% 정도 왔습니다, 여러분. 28%.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2%인데, 그렇다 치면은 거의 한 68,000원, 67,000원, 68,000원 구간이 최고점 대비 한 30% 가까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제가 뭐 계속 여기서는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러울 정도로 계속 빠지기만 해서 참 죄송한데, 모든 지표는 지금 대부분의 지표는 삼성전자가 거의 바닥에 와 있다는 그런 모양을 계속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걸 보시면 주가는 내려가고 있을지언정 삼성전자의 실적, 삼성전자 매출, 영업이익 전망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 치면 지금 그럼 이게 지금 이 빠지는 게 정상적인 거냐?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걸 제가 봤을 때는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죠.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10월 들어서 공매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던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차 거래 잔고가 가장 높은 종목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5조 8천, 5조 8천억, 5조 뭐 거의 9천억이, 정확하게 5조 8,777억 원에 달하는데, 이 상위 10종목 중에 절반 가까이를 차지를 했어요, 삼성전자 대차 거래가. 대차 거래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관이 예를 들어서 주식을 빌려가지고 재상환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통상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도가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외국계 혹은 국내 기관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차 잔고를 우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공매도 전에 대차 잔고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차 잔고가 있다는 것은 공매도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100%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대차 거래는 보통 공매도 특정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한 2천만 주 가량 지금 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차 거래 상위 종목 체결 수의 약 한 22% 정도 차지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공매도 잔고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매도 잔고는 주가가 하락한 지난 8월 말부터 이번 달까지 약 4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쨌든 바닥에서 사고 또 공매도로 해가지고 또 돈 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 이 힘없는, 정말 외국인 말곤 개인이나 기관이 아무런 힘없는 개인, 자본력이 약한 개인이나 기관이 참 아무 허탈하게 참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밖에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펀드멘탈이나 뭐 매출액 이런 것에 대한 우상향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다만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이제 힘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겁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전자 주가의 악재는 대부분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는 게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는 본격 상승 시점은 지금부터 한 달 후 정도, 그 정도는 본격 상승 시점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분명히 저는 연말 하반기에는 분명히 다시 재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질지는 몰랐지만 제가 이번 하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은 주체가 외국인 기관 개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거든요. 물론 개인 안에는 뭐 1주택자, 다주택자 그 차이밖에 없는데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어쨌든 돈이 많이 풀리면 가고 물량이 부족하면 가고 뭐 이런 게임인데 이 주식시장은 완전히 제로섬 게임이다. 외국인, 기관, 어쨌든 세력과 개인 간의 이 제로섬 게임에서 개인이 이게 회사가 삼성전자가 안 좋습니까? 펀더멘탈이 뭐 나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에 의해서 주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까지 빠진다. 이렇게 되면 오늘 제가 모르긴 몰라도 반대 매매 또 엄청나게 나올 거거든요. 물론 사실 반대 매매가 나와서 악성 그런 대출성 이런 그런 물량들이 사실 정리가 되면 주가가 이제 가죠. 저는 이 싸움에서 이 게임에서 결국 개인 투자자가 이기기는 힘들구나 이거를 단타로 보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성장성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철학이나든지 비전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는 이 공격적인 자본 지출 정책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앞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 240조 거의 한 해에 80조 가량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 그 빅파운드리 쪽에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업체들의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산업에서는 사실상 지금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는 제가 봤을 때 최선호주예요. 성장성까지 같이 합치면. 어쨌든 지금 올해 1월부터 지속된 삼성전자의 주가 조정 국면은 어쨌든 이 반도체 우려를 저는 상당 부분 반영한 게 아니라 반영하고도 남았다. 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지막 희망의 싸그리 잘라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 뭐 허탈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안 팔 수도 있어요. 65,000원, 68,000원까지 갔을 때 안 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다시 75,000전자, 8만전자 가면 그때에 대해서는 완전히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물량 받고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68,000원 구간이 될지 65,000원 구간이 될지 지금 다들 대기 매수세는 또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빠질 때는 더 빠질 것 같고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당장에 돈이 들어오진 않지만 여기서 물량이 좀 더 나오고 어쨌든 지금 공매도로 하고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의 그 하락선의 마지막 마지노선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기 매수세도 많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가격대에서는 6만원대 가격대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좀 V자 반등이 나오면서 7만원 이상까지는 V자 반등이 저는 분명히 나온다. 근데 이제 바닥은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죠. 왜냐 공매도로 그냥 쏟아붓는 거니까 그걸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개인들이 계속 못 받아주잖아요. 지금은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송구스럽지만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마음이 좀 멘탈이 흔들리시겠지만 잘 이겨내야 됩니다. 멘탈 값입니다, 여러분.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